자, 국내 유일의 임원 면접 전문 프리미엄 채널 면합TV 알렉상무입니다. 자, 이제 25년도 하루 남기고 올해 마지막 영상을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자, 올해 하반기 채용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11월부터 저랑 진행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1:1 맞춤 컨설팅 하면서 12명을 코칭해서 현재 9명이 합격을 하고 3명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자, 합격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쉽게 탈락한 분들은 이제 다시 두 번째 회사에 도전하면 되니까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기업에 합격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번 비용으로 1년 동안 봐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1월에도 이렇게 뒤로 밀린 하반기 공채가 이어지는 곳이 꽤 많아서, 특히 일반 기업도 있지만 공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이제 1월 중순까지, 1월 말까지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 영상을 올해 이제 마지막 날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워낙 중요한 탈락 방지용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최종 면접에서 가장 감점 요인이 되는 5가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임원 면접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무 면접은 잘 봤는데 임원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임원 면접에서의 탈락은 대부분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임원들이 실제로 가장 크게 감점하는 5가지 감점 요인을 제가 실제 면접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감점 요인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방어성과 과도한 긴장입니다. 자, 면접 초기부터 보여지는 말투나 시선 처리, 말의 속도, 또 답변 방식이 이게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질문 하나에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또 무언가 지적에 즉각 변명부터 나오는 경우 임원들은 이를 조직적 리스크로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원이 답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라고 말하면, 이때 이제 합격하는 지원자는 설명을 보완하지만 탈락하는 지원자는 이제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시간이 없었고 상황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임원들은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자, 방어적인 태도는 곧 조직적 리스크로 연결돼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감점 요인은 질문 의도와 어긋난 답변입니다. 자, 이건 치명적인 감점 요인인데요. 자, 임원 면접에서 질문은 대부분 사실 확인이 아니라 판단력, 관점, 태도를 보려는 질문인데, 지원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해온 스토리만 길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핵심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말고도 지원한 곳이 있나요? 이 질문이 나왔다고 치면 다른 회사를 그냥 단지 지원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 임원은 이 질문을 통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또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대부분 지원자들이 솔직한 게 좋다고 겁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 회사에 지원했고요. 기사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기술력도 높아서 제가 가장 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또는 다른 곳은 3곳이 떨어졌고 현재 여기만 최종에 올라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겁없이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자, 이 순간 임원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질문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고 스스로 우리 회사를 비교 대상 중에 하나로 이게 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3곳이나 떨어졌다고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경쟁력이 없다를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자, 이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자, 이런 답변은 실력과 무관하게 즉시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3번째 감점 요인은 답변이 지나치게 길고 구조적인 경우입니다. 구조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답변이 너무 길고 이제 구조성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임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의 강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이 지원자들은 근데 그 과거 경험, 뭐 배경 설명, 뭐 과정 설명, 뭐 이런 것들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럴 때 대부분 결론은 끝까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미 임원의 집중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 임원 면접은 설명 면접이 아니라 판단 면접입니다. 판단 면접. 자, 답변이 길어질수록 핵심이 흐려지고 정리가 안 된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또 임원 보고에 부적합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실제 임원들은 25초, 30초를 넘기면 이미 감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도 면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이렇게 길게, 계속 길게 답변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 한 번에 말하려고 하지 마라. 꼬리 질문 나오면 그때 부연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감점 요인은 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자, 임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치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대부분 지원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사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는 팀원들의 성급한 결정으로 이런 등등의 말이 이렇게 그 답변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 본질은 그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원은 실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는 순간 이 지원자는 합격 후보군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원들은 실패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감점 요인은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얕은 답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원이 자, 우리 회사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또는 입사하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지원동이 물었을 때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을 회사 특징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사는 어떠한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업계 1위이고 저는 성실하게 배우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밋밋하고 식상하게 말합니다. 자, 이 답변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똑같이 말한다는 점입니다. 자, 임원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순간 임원은 굳이 이 지원자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임원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원 시점, 임원 관점에서 볼 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탈락하는 사람들의 99%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감점 포인트를 알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임원 면접은 아무리 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